네, 이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 샷이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주목 많이 받아가고 있고 농심이나 우리기술, 하나솔루션, 휴림 로봇까지 이렇게 많은 종목들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주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오늘 의류주 쪽도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도 15%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이죠. 19년도를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 오히려 19년도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백화점주들, 그다음에 내수주, 오늘 의류주까지 이제 테마가 좀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뭐 의류 만드는 기업들 중에 떨어지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뭐 원전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를 형성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K 패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관련주들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만드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옷보다도 이제 캠핑 텐트로 유명한 브랜드이긴 한데 스노우피크라고 이제 미국의 일본의 이제 스노우피크 재팬은 상장 폐지를 했죠.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었습니다만은 베인캐피탈이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일본의 스노우 재팬은 일단은 그 스노우피크 재팬은 이제 상장 폐지를 했는데 베인캐피탈은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려아연이랑 영풍 때 고려아연의 우군 역할을 했던 사모펀드가 바로 베인캐피탈이죠.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은 단기간은 이 K 패션,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입국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종국적으로는 이제 베인캐피탈이 그 스노우피크 재팬을 왜 매수를 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스노우피크 재팬이 우리나라 감성코퍼레이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노우피크 재팬을 산 베인캐피탈이 감성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 이 되는데 종국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본의 스노우피크 재팬, 그 다음에 어페럴, 이제 옷을 만드는 감성코퍼레이션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베인캐피탈의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노림수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약간 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실적도 너무 좋고 이 기업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주 환원율이 당기 순이익을 거의 50% 가까이 27년도까지 쓰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도 뭐 주주 환원책을 많이 쓰긴 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어떤 배당과 자사주 소각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그 4,600원 정도 자리였었어요. 네. 23년도에도 한 4번 정도 트라이가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밀렸고 작년에도 일단 4,600원에서 그대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4,600원 돌파를 해서 4,8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아마 조정은 좀 나오겠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 요 4,6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조정을 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600원 돌파하는지 그 여부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1분기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해 놓은 만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정리하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LENC 골라주셨어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제 건설주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또 원전 관련 모멘텀까지 있는 것 같아요. 뭐 현대건설, 뭐 DLENC, 뭐 정책,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 모멘텀을 많이 타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양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건설주들의 상승은 이제 원전 쪽에 조금 약간 무게감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원전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건설이랑 DL, 그러니까 과거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이 원전 건설과 해체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건설주가 왜 이렇게 오르나요?라고 이제 뭐 굉장히 뭐 대형주들 위주니까 빅4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크고 근데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 사실 계속적으로 오르기 힘든 상황인데 1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건설주들 평균적으로 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DL, ENC랑 HD, 현대산업개발은 나름대로 좀 실적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았었는데, 물론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뭐 부동의 뭐 건설주 대장,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도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주가 흐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DL, ENC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 ENC의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은 1분기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 일단 결정적으로 뭐 GTA A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플랜트 같은 거, 해외 플랜트 사업은 하나 잘못 맡으면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몇 번 되면 정말로 엄청난 적자가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일단 돈이 안 되는 사업은 1분기에 다 마감했고 2분기는 좀 약간 돈이 되는 사업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조선주, 그 다음에 건설주 이런 업종이나 종목군들 얘기를 할 때 수주, 잔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DL, ENC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목표 수주액을 1분기에 벌써 50%가량 채워놨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나름대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좀 적자 요소였던 어떤 사업군들은 프로젝트는 다 정리가 됐고 2분기, 3분기, 4분기 좀 돈 되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분석이랑 수급 잠깐 뭐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일단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저기 이제 앵커 쪽에 파란색 선이 기관 수급이에요. 네, 빨간색 수급은 외국인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너무 좋죠. 기관 수급 너무 좋은데 외국인 수급은 좀 약간 좀 매도 꺾이네요. 그렇죠.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 부분들 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수급적인 변화, 사던 기관은 계속 사고 팔던 외국인은 살짝 순매수 전환했다. 이 네.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또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2분기부터 실적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DL, ENC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T 에너지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원전 관련 이야기 나오고 네, 또 그렇죠. LNG 미국 프로젝트 이야기 그렇죠. 나올 때마다 네. 또 주목받던데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 원래 그 삼총사였었어요. 미국 LNG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볼 기업이 태광, 그다음에 성광밴드, S&T 에너지인데 네. S&T 에너지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가장 큰 사업 부분이 이제 에어쿨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에어쿨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LNG에서 액화를 할 때, LNG 액화를 할 때 그 냉매를 냉각을 시켜야지 이제 그 기체를 액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에어쿨러고, 나름대로 이제 플랜트나 발전소에서도 보통 열 교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시장에서는 에어쿨러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른 태광이나 성광밴드는 사실 주가가 위쪽에서 많이 꺾였거든요. 근데 과거에 미국 LNG 이제 그 터미널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증설을 하다 보니까 태광이나 성광밴드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S&T 에너지는 분명히 수혜를 보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이 좀 늦었어요. 근데 그 두 태광과 성광밴드 피팅 업체들이 꺾이면서 이제 S&T 에너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좀 다른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성광밴드는 미국 위주, 그 다음에 태광은 중동 위주긴 한데 이제 S&T 에너지도 일단 미국 쪽의 LNG 쪽에서 상당히 많은 모멘텀이 있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그 두 종목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 중동 쪽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어떤 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수주를 함으로써 그게 미래 성장성으로 지금 주가에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접근은 사실 좀 약간 무리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떨어져서 좀 싸 보이는 종목보다는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 더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조정 받았을 때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조정을 이제 오른 거 대비해서 조정을 굉장히 얕게 주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보면은 이제 역시 빨간색의 외국인 수급이 중심을 잡고 있고 기관은 약간 좀 매도세로 좀 접어드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 거 대비해서는 아직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매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 교환기 에어쿨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모멘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하고 있는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풍산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풍산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라고 표현을 해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종목이다라고 좀 억울한 종목이다. 네, 그렇죠. 방산 때 사실 풍산의 방산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올해도 큰 성장이 이미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에서는 그냥 풍산이 뭐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드는 이런 기업보다도 그냥 우리가 보통 신동 사업이라고 하는 구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주가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풍산이 방산 기업이라는 걸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지금 방산이 받고 있는 프리미엄이 주가에 거의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지 않나라는 풍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풍산 차트랑 구리 차트를 같이 합성을 해서 놓고 보면 이게 어떤 게 구리 차트고 어떤 게 풍산 차트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풍산이 급락을 한 구간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구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닥터 쿠퍼라고 해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이제 그 금속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꺾이면은 이제 사용량도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지면 사용량이 확 올라가는. 근데 오늘 아직까지는 사실 저점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는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좀 약간 플랫하게 횡보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풍산이 나름대로 구리보다 좀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은 구리 가격이 안 움직여도 앞으로 풍산이 조금 시장에서 이 방산 쪽의 모멘텀을 타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실적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올해 2분기 이제 1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매출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방산 부분에서 기대를 한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수주를 받고 나서 이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거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대비 무려 2분기가 일단 방산 부분은 100%가 넘게 일단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이 뽑힐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종목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구리 가격이 안 움직였는데 풍산이 왜 올라가냐? 이건 이제 그동안에 구리 가격에 연동됐던 풍산의 주가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좀 2분기서부터 확 좋아지는 방산 쪽의 모멘텀을 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거기서 구리까지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더블 모멘텀으로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딱 그냥 구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급락했던 부분, 네. 이제 구리 가격 반등 주면서 풍산 주가도 자연스럽게 반등을 줬고요.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 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오늘 좀 약간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어떤 변화냐면 흐름이 그동안에 좀 약간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약간의 매도 기조가 센 상황이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주가에 상승의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다. 이게 정리를 하고 네. 뭐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약간 딥밸류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싼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다라고 표현해주신 풍산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방산 관련 모멘텀 제대로 받고 한풀이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